다 검사들이에요. 자, 지금 15분 전 관저 앞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취재해서 저희가 조금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한남동 관저 정문은 취재진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거 사실 오래된 얘기긴 한데 여전히 관저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취재 방해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반대 지지자들 그다음에 체포 찬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과 지금 수색영장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몰 전후 원래 야간에는 집행하면 안 되는데 이번 영장은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텄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밤에 할 수도 있어. 밤이 더 유효.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낮에? 유혈 충돌될 수 있으니까 낮에 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경호처 부분이거든요. 예. 경호처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왠지 윤석열을 보호할 것처럼. 근데 경호처 구성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박종준이라는 경호처 처장 같은 사람은 윤석열이가 직접 임명한 김용현이 부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무직은 이룰 수 있지만 그 밑에 일반 경호처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계엄할 때도 보면 군인들 중에 많은 수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시는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뭐 100% 따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유혈 사태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9%가 공무원이에요. 네. 경호처는 저도 아는 형님도 있고 예. 아는 분도 있는데 되게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라면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 사람도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다 신문 봐. 신문 보고 네. 그냥 아무거나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예. 어디 편을 드는 게 맞는지 다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굳이 그 경호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박종준 이런 애들은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공범으로 보거든요. 공범이다. 공범이야 박종준이는. 어. 왜냐하면 안가 불렀을 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안가에 4명 가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따져보면 얘는 공범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불안한 거는 그 아스팔트 할배들 네. 이 양반들이 좀 불안하긴 한데 네. 그것만 뚫고 나가면 잡아오는 거는 전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스통 할배는 옛날에 한겨레 신문 앞에 저 베트남전 파병했던 분들이 그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 할 때 그때 보고 처음 봤어요. 지금 가스통 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예. 먼저 경찰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예. 상황을 먼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이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10개 중대 이상이 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집회도 한 200m 먼 데서 하고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그 골목길 그 길 진입이 어렵지 않다. 진입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쭉 내려와서 그 대로변 있잖아요. 예. 한남동에 이게 저기 그 고가 넘어와 가지고 있는데 거기쯤이거든요. 예. 이미 그 길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지지자들이 좀 격앙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태가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걸 예상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번 정권 들어가가지고 경호처의 힘을 확 실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2년에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시도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김용현 때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김용현 때. 경호처장 할 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못한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화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네. 하면서 그거를 낮춘 건데 그거를 윤석열이 다시 네. 어마어마하게 권한을 막 실어주면서 사실 거의 김용현은 차지철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옆에서 입안에 혀같이 굴면서 계엄까지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딱 그거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마항쟁 때 1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지철이 딱 그 얘기하고 나서 네. 김재규가 이제 11.6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봐주면 안 된다. 뭐가 봐주면 안 되는데 충돌은 없이 하려면은 공수처가 좀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그 KBS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하겠다. 경호처 입장이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뭐 이미 처벌될 수 있다. 공보 알람을 띄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동대 지원을 경찰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일찌오면은 그 국회 난입 같은 거를 그렇죠. 걱정해서 오늘 오전에 비상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비상 걸어서 비상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긴장이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안 좋죠. 그러니까 전광석화식으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원래 같으면 네.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자진 출두하다 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미치광이 같이 네. 망상에 빠져가 졸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뭐 군사 전략적으로 봐서도 순식간에 들어가서 데리고 오는 거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뭐 이게 정격전이라 그러죠. 맞아요. 독일이 예. 2차 대전 했을 때처럼 예상도 못한 시점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 옛날 합천에 전도에 내려갔을 때도 검찰 수사 내려가서 바로 잡아왔거든요. 그 방법이 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만약 여기서 뭐 유혈 사태라든지 뭐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살아 있으면 절대 우리는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키는 사실은 나라이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예. 대행이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호처한테 지시를 내려야 돼요. 네. 헛짓하지 마라. 헛짓하면 당신들 다 명령 처벌받는다. 위반이다. 처벌된다. 네. 박종준이 특히. 예. 박종준이 공범이거든요. 예. 얘가 지금 지시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 따지면 최상목이가 정확하게 지시나 가이드라인 내려주는 게 어쩌면 유혈 사태를 막는. 최상목이 지금 멍청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거라도 좀 잘하라고. 네. 이거라도. 예. 어차피 구속될 거 아닙니까? 예. 체포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맞게 본인이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켜보기로 하죠. 그러니까요.